EPO가 이제 빛과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나요. 제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빛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소규모 팀 단위로 열정적으로 하면서 자기 치유하고 이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런 지점들. 그래서 이것이 전체 SN의 치유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아까 자기 부상이라고 표현했나? 그 시너지를 내면서 이 수준이 높아지는 점, 이게 빛이에요. 그림자는 뭐냐면은 이 PO의 전체적인 결속력은 약화되고 있어요. 즉, 자기 팀에 매몰돼서 EPO 전체에 사전에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거의 생략되고 있고, 자기끼리 다 아이디어를 완성해서 형식적인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어. 그리고 피드백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아무도 안 해. 지금. 그지? 그러니까 EPO가 수십 명이 움직이지만 수십 명의 아이디어와 이 저거가 아니라 오히려 서너 명, 너댓 명의 아이디어와 홍보 수준에서 결정이 나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헤일로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헤일로가 해. 심화나 뭐 프로그램이든. 그러니까 광클에서 팔려. 그렇지만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헤일로를 포함한 EPO 전체의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게 3인, 5인의 역량으로 끝나버림으로써 오히려 그 다른 프로그램에 관한 기획과 홍보 역량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제가 보는 첫 번째 그림자고, 두 번째 그림자는 EPO가 이제 뭔가 하면 약간 기회 독점에서 안주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건 아닌데, 이 SN 공동체의 모든 이 기회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지금 준비팀에 참여해서 몇 달간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성장의 기회라는 의미죠. 홍보팀 해가지고 뭐 3% 받는 거 몇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무에게도 의미가 없을 거야. 존중받는다라는 정도의 의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이 밀도 높은 팀 작업을 하면서 내 돈 안 들이고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화에 신청을 하고 말고는 마지막 그 활용 점정? 케이크 위에 체리 하나 얹느냐 마느냐지 체리 그까짓 거 안 먹어도 이 준비팀을 통해서 일정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홍보기획팀으로서 공동체에 봉사하는 이 기회 자체가 자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치유 기회라는 것, 발전 기회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셔요. 이 기회가 기존 EPO 20명으로 출범했죠. 자원자 중심으로. 그 20명이 집중적으로 나눠가는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면 그게 당연시되고 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기회를 누리고 또 신기하게 심화팀 광클도 다 이 사람들이 해내. 8명 온 거 보면 EPO 바깥에서는 한 명이 있을까 말까고 전부 EPO가 그것도 도리를 쳐서 다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클릭지라는 비법 공유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현재로선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봐요. 어쨌든 정예부대를 키워내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정예부대를 키우는 이유는 이거를 확산하고 공동체 전체로 돌리고 이거를 현재 공동체라고 하면 100여 명 될까 말까 하는 공동체인데 사실상 그 100여 명 바깥으로 확장할 준비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틀을 해체해서 확장을 서서히 준비할 때다. 그러면 1차 확장은 이 피오 바깥으로 확장하는 거겠죠? 그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 말인 즉슨 내년에는 팀 구성을 대거 해체해서 바꿀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착순으로 마감시키는 방식을 바꿔서 자원을 받고 그다음에 지명을 하는 요래야 이제 기획운동이 되겠죠. 대거 해체를 한다 해도 EPO가 가장 정보를 먼저 얻게 되고 그다음에 촉이 있기 때문에
자원으로 하는 한 이 방식을 바꿔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투어 신청하신 것처럼 신청 기간을 뭐 며칠인가 일주일인가 열어놓으니까 느린 분들도 계속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원을 발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EPO의 일기라고 부른다면 EPO의 그 허허 벌판에서 일기가 지금까지 끌어온 거, 이거는 한마디로 평하면 대단한 성과다. 말의 순서가 좀 바뀌었나요? 이 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지? 우리는 대단한 성과를 냈다. 그 성과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내적인 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성, 그다음에 그것을 단순히 자기 소모적으로 공동체로 해서 뭐 희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성장 기회와 이 공동체 프로젝트를 합치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질적으로 해낸 점, 이거는 눈부시다.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본 적이 있는 분, 저는 들은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지만.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해냈다. 그리고 어쨌든 재정적으로 씨앗을 뿌려냈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따 재정 보고가 있겠지만 그 적은 돈이야, 그지?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공동체에 이 기름방울 쳐서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가 됐고 참기름 한 병도 짜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쟁여놨고, 그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SNL의 스타일과 컨텐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내적인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유 여정을 걸었겠지만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또 동서고금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누군가 한 명이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발걸음으로 짚어나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이거 지금 SNL가 하는 바로 그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길 없는 땅을 가는 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레이트 원리스로 통한다. 우리가 제대로 된 땅 위에 있다. 제대로 된 길 위에 있다. 이런 확신들을 가져가는 거. 이게 안에 있으면 바깥의 장애는 그냥 해결해 나가는 거지 무너뜨리지 않아요. 바깥의 장애는 내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바깥의 장애가 나를 쳐서 무너뜨리거든. 그런데 내가 제대로 된 길 위에 있고 이건 나의 정체성으로 내가 선택하는 방향성이야 라는 게 내적으로 확고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바위가 있어? 돌아갈까 넘어갈까 깨고 갈까?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그냥 진흙밭을 장화 신고 걸어갈까? 도로를 낼까? 아니면 임시 다리를 깔고 그냥 지나갈까? 요것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길 위에 있다. 내가 방향성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태도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 거다. 그것만 있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공을 1, 2년에 하려고 서두르니까 3, 4년에 하려고 서두르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평생 갈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실패가 있어요? 평생 가면 성공이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산을 가는데 나는 좋은 차도 없고 차비도 없어. 그래서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패지. 나는 부산을 가. 차가 없어. 걷지 뭐. 가다가 일해서 벌어먹고 또 어디 알바 뛰고 또 해가지고 또 해서 가지 뭐. 그러면 한 달을 가든 1년을 가든 부산에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차를 타고 부산에 간 사람의 경험과 4시간 만에 간 사람의 경험과 1년 걸려 걸어간 사람의 경험과 그 경험의 이 디테일이 다를 뿐이지 둘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SNL은 그런 자기 확신, 개인과 공동체 자기 확신을 대단히 드높였다? 자기 스스로 안에서 드높였다. 이게 이피오가 해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확신을 지금 100여 분의 공동체, 뭐 가능하다면 앨범방에 300명에게도 나눌 수 있으면 좋고 유튜브로 실어 나르면 이제 공동체도 양적으로 뭐 길이 있겠죠. 그런 일을 이 EPO가 1년 반 동안 해냈다. 이 말인즉슨
장사나 홍보 측면에서는 보세요. 이 내용적 퀄리티를 우리가 획득한 이 수준에 비해서 장사나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시뮬레이션 같은 거 손발 맞춰봤다.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갭을 메꿔 갈 건가? 이게 이제 비즈니스 심화팀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문제겠죠. 비즈니스 심화팀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론 연구가 목적은 아닌 거잖아. 그치? 그걸 최초에 제안했던 김세환 님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론 연구에서 분필 들고 강의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 본인의 비즈니스 어떻게 실전으로 쓸 것인가 차원이었잖아. 비즈니스 심화팀의 문제의식이 이 EPO 전체의 문제의식과 방향성으로 이제 자리 잡을 때고, 발빠른 비폭력 대화팀, 최연소 씨가 발이 빠르잖아. 손발이 빠르잖아. 손발이 빠른 팀이 먼저 나갔다가 아뜨거라 한 거지,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레이키 팀의 어떤 시행착오, 스마트 레이키 팀의 시행착오도 우리가 뼈 때리게 분석을 하면서도 이건 레이키 팀이 먼저 한 시행착오지 레이키 팀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비폭력 대화 팀도 먼저 한 시행착오인 거일 뿐인 거죠. 자, 그럼 내년에 우리가 뭐 하면 좋겠어요? 요거를 또 짜서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늘어놔야 되겠죠, 그죠? 그거 아마 총괄 PD는 제가 제 몫이겠죠? 대부분의 미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힐링스쿨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가 정말 느리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이 작지만 이 독특한 공동체로 지금 이렇게 통할 만한 이런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이 치밀한 과정을 설계하고 실천하고 계속 가다듬고 헌신하고 이 과정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작은 프로젝트도 내 개인 비즈니스도 이거를 익히셔야 한다. 이거 없이 껍데기만 카피하려고 하는 모든 자영업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영업이나 뭐 기업도 다 망하게 돼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에서 말하는 것도 이거죠. 중산층이나 부유층은 그 가정 질서와 학업 질서와 성취 질서와 돈의 질서에 대해서 그거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이게 몸에 스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것들을 해나가는데, 빈곤층, 내 부모가 돈이 없었거나 돈이 있었더라도 의식이나 문화적으로 이 코드를 안 갖고 계신 부모님 밑에서 크면 돈이 있고 좋고를 떠나서 이 의식이나 문화 스타일 자체가 빈곤층이란 말이에요. 그 출신들이 이 코드, EPO라고 하는 이 콩알만한 조직과 기능을 굴리는데도, SN 공동체 이거를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여러 가지를 익히고 배워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인생 전체겠어요. 그거를 배울 도리가 없다. 빈곤층은 늘 뭐라 그러나 임시 수용소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전쟁 중에 그 난민 캠프 같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생존자들이야. 그 생존자들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뭘 결핍하고 있는가. 그래서 당신들이 난민 캠프에서 살아 돌아와서 이제는 평화로운 마을에 정착하고 싶어도 왜 끊임없이 실패하는가? 왜 끊임없이 불안하고 고달프고 무너지는가? 왜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는 눈치는 보는데 눈치가 없나? 이런 지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죠.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책이죠. 그리고 이 저자의 가장 중요한 통찰력은 살아가는데 이 사회는 중산층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그리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돈은 8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어떤 정서와 코드다. 더 중요한 얘기, 이 정서와 코드는 불문율이다. 누가 말로 책 써서 가르쳐 주지 않고 살면서 그냥 불문율로 숨쉬듯이 습득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 저도 빈곤층 출신이에요. 의식과 문화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세월에 이걸 익혔겠냐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동일한 성취를 하려고 해도, 성취를 똑같이 하려고 해도 내가 쓰는 에너지는 10배 이상이더란 말이죠. 그 고갈돼가지고 그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포기하거나 무너지는 거죠. 반드시 무너져요.
나이 40줄에 접어두면. 이 비극을 치유라는 이름으로 이 삶의 기술을 습득하자라고 하는 게 EPO의 핵심 이유예요. 성장은 힐링스쿨의 핵심이고 치유는. 그러니까 EPO에서 내면화의 심화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는 이 내적인 성장 콘텐츠인데 이 시스템, 이 방식, 내면화의 심화 홍보 뭐 한다고 6개월 1년씩 팀을 준비하라 그래요. 닦아놓고 말해?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톡방에 몇 줄 쓰면은 8명은 들어와. 아이 그렇소? 그러면 이 난리를 치고 그 200 몇십만 원이 내 수익이겠지. 근데 팀을 굴려가지고 막 6개월 1년씩 하면서 쌤들도 3% 그거 참 꼴랑 3%지만 나도 몇 개월을 이렇게 하고 꼴랑 몇십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 이 불문율 코드를 흡수하라는 거거든. 이래서 벌어먹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는. 평생 안 벌어도 될 만큼 쌓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부터 없어. 한 달만 멈춰도 쓰러진다고. 석 달 멈추면 진짜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미국 생활이라는 게. 이게 EPO의 존재의 핵심 이유다. 우리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동시에 이 부분이 진짜다. 진짜다. 이거를 나누고 싶네.